자, 교재 200쪽입니다. 200쪽. 채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역시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것부터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죠? 일제의 그러한 탄압과 지배 정책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알겠나? 주인공이 한 말이에요. 이 시대가 뭐라고? 태평천하랍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대라는 거죠. 되나? 그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까? 그런 인물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소설입니다. 특히나 여기 작가인 채만식 선생께서가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에 풍자의 대가라고 그래요. 풍자적인 소설을 되게 많이 씁니다. 배운 적이 있을걸? 내가 아까 저거 물어본 이유가 민재쿤? 예. 배운 적 있을걸? 중2 때 이상한 선생님 뼘박 박 선생님 있잖아. 그래서 이분이 쓰신 거예요. 예. 거기도 막 그렇잖아. 일제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거지. 다 이어진다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그 풍자를 갖다가 되게 잘하신 분이다. 그래서 판소리의 풍자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채만식 나오면은 거의 다 풍자라 보시면 돼. 알겠나? 근데 이제 읽으시면서 뭐에 대한 어떠한 태도에 대한 어떠한 인간에 대한 풍자인지 알겠습니까? 풍자의 의미는 아시죠? 인터넷 BJ가 아닙니다. 요즘에 풍자 하면은 다 그걸 떠올리던데 그 사람을 갖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웃음을 통한 비판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중학생들은 100이면 풍자라면 그걸로 알아요. 야, 참. 자, 그러면은 먼저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도 작네. 자, 먼저 주인공 나옵니다. 서울의 대지주래요. 땅 주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바로 윤직원 영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직원이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 옛날 학교 있잖아요, 학교. 향교의 어떤 그 직책 이름이래.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이분의 본명은요, 윤두섭 씨입니다. 윤두섭.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엄청난 부자거든? 근데 일단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짠돌입니다. 알겠나? 인력거를 타거든요, 인력거를. 탄 다음에 그 비용도 깎습니다. 요즘은 지금 이거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는 10,000원 나왔습니다. 아이, 8,000원만 해. 이런 이지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삭스를 깎겠다고 하고,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기생과의 사이에서 기생이 애를 낳습니다. 이때 지금 이 윤직원 영감 나이가 72세거든. 영감님 힘도 좋지. 애를 낳았어요. 알겠나? 심지어 자기 손자보다도 어려. 손자보다도 어린 아들을 만든 거지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기생 끼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 아주 구두쇠입니다.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지 위주인 거지. 되겠나?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쓰고 버리고 하는 이런 존재인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악독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뭐다?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 조선말을 얘기합니다. 구한말이라는 말은요. 화적들한테 아버지가 죽음을 당한 쓰라린 기억이 있었던 그는 일본인이 들어와서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산적들 또는 뭐 동학 농민군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다? 나라에 대한, 그죠? 그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겠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다 정리했다? 일본군이. 다 정리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알겠나? 이분들이 나한테는 은인인 거야. 그래서 기부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일본한테. 뭐 돈 바치고 막 하거든요. 그건 안 아까워해 또. 그래서 일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런 좀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경찰서 무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하고 친일 행위를 하며 권력을 결탁하여서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채우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했답니다. 금치를 하는 거야. 되나? 족보를 사가지고 위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평민인데 나 이렇게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손자 종수와 종학을 손자 첫째조 손자입니다. 첫째인 종수는 군수, 종학이는 경찰서장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손자가 잘 돼가지고 손자가 이 마을 군수가 돼 서장이 돼야겠습니까? 그래서 돈과 권력을 다 틀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러나 아들 창식이 이른바 윤주사라거든. 윤주사. 그 시골에 그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공무원을 하는 데는 문제는 뭐냐면은요. 노름으로 밤을 새워요. 도박질을 하는 거야. 노름으로 밤을 세워서 집안 재산 가산을 탕진하고 또 군수시키려고 했던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나오는 데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추잡스러워. 아버지나 그러니까 윤직원도 그렇고 알겠나? 그 아들 창식이도 그렇고 첫째 손자인 종수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다 개차반들이에요. 오로지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유손자 종학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그는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집안에 희망은 걔밖에 없는 거야. 창식이 공부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사상. 이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 알겠나? 이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거예요. 알겠나? 이른바 빨갱이지. 관계로 경시청, 경찰청에 피검되었다. 피검은 이제 체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전보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되겠습니까? 거의 교과서도 그렇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요. 여기가 제일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줄거리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충성하고 맞아요. 그죠? 자신의 권력, 돈만 추구하는 인간. 역사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 알겠나? 윤직원 영감과 그 집안에 있는 인간들 다 문제거든 알겠어요. 그죠? 그나마 믿었던 그지? 종학이는 뭐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네. 그 시대에 맞아요. 그죠? 집안이 망하라는 얘기거든. 알겠나? 특히나 종학이 때문에 이제 뭐다? 그 집안이 서서히 망하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서 전자로 날라온 거야. 이게 소식이 날라온 겁니다. 전보를 꺼내서 부친께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이렇게 닦아채는 거죠. 채듯 전보를 받아 쓱 읽어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어이니까 못 알아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가냐 하니까 여기서 사상관계라는 것은 적어드리면은 요거는 뭐 사회주의 사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의 참여는 참여를 말해 참여를. 근데 이 당시에 사회주의라는 게 좀 그런 게 좀 애매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갖다가 고른 걸 수도 있거든. 알겠나? 무조건 뭐 북한식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주의를 통한 알겠나? 혁명을 해보자 이런 거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는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거라.
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좀 그렇죠? 뒤로 넘어질 뻔했대. 좀 웃기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요. 윤직원을 일단 웃깁니다. 희화화하여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화화라는 말이 웃긴다는 얘기나 윤직원 영감은 지난번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이 뭔데요? 땅이 움푹 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하물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듯 꺼져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충격이 큰 거지. 그렇게 믿었던 내 손자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어? 충격이 너무 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종아기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알겠나?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종아기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은 본인 위주예요.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일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사회주의는 원래 부자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거든요. 사회주의가 뭔데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원하잖아요. 그죠? 맞나? 부자는 죽여야 돼.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알겠나? 그런 사회주의가 너무 싫은 거야. 깡패 같았거든. 자기가 보기에는요. 근데 손자가 그걸 참여했다고? 내 재산은 어떡하는데 이제.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윤직원 정확하게 뭔데요? 윤직원은요.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진나라를 망한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 자식인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얘기인데요. 혹시 이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아니니 진나라. 진나라에 있었죠. 시황제가 있었지. 시황제. 진시황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죠?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점을 쳤대요. 점을 갖다가. 점을 치니까는 거북이 등껍질에서 글자가 나오잖아. 각골문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대.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호라고, 호.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아, 오랑캐가 쳐들어오겠네. 막아야 되겠다 해서 뭘 쌓았다. 장성을 쌓은 거야. 만리장성을 갖다가. 되겠나? 근데 진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호해입니다. 이 호자를 써요. 얘가 개차반원을 하거든요. 얘 때문에 진나라가 일찍 망했어요. 그래서 되겠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는 자기 자식 때문에 막아낸 거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나? 윤직원 영감의 상황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진나라 윤지원에게는 뭡니까? 바로 자기 가정이죠. 가정. 돼요. 그걸 없앨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였다고 합니까? 오랑캐라고 했네. 이 오랑캐는 뭔데? 위에 나왔던 여기지, 요거. 불황당패죠. 불황당.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불황당패죠. 자신의 재산을, 그지? 훔쳐갈 놈들. 그지? 불황당패인 줄 알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는 뭐다? 진나라 없애버린 게 진시황의 아들 호해 아닙니까? 윤지원에게는 누구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종학이었던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랬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시황은 자기 아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근데 윤지원은 보고 죽겠네? 살아있으니까 알겠나? 저거 집안 망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뭐다? 진시황이 더 행복하다는 거잖아. 되겠어요? 그걸 평가를 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요.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다.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네. 뭐라고 합니까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 알겠습니까? 을 제시하는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그랬나? 진시황이 더 행복한 인간이다 이거지. 사회주의라니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종학이의 피검 체포 소식을 듣고요. 충격을 받은 윤직원 되겠습니다. 종학이는 한 번도 소설에서 안 나옵니다.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그지? 윤직원이 제일 믿었던 손자가 막판에는 이제 배신 때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죠? 자, 화가 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여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서장이라 하나님께로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대빵 벼슬 잡혀 오사육시를 하려면 이제 온몸을 찢어 죽인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오사육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서장을 하라고 했던 그놈이 잡혀 들어갔어 근처에.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종학에 대한 윤직원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사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희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무엇이 힘들어서야, 대껴서는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힘들어서 불황당패에 들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윤직원은 뭐다? 사회주의 운동을 뭐로 보는 겁니까? 불황당을 보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서 불황당패는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죠. 사회주의자들을 불황당패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숨도 크게 못 쉬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만 했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보이십니까? 지금이 정말 좋은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성남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자, 윤직원 영감을 지금 뭐에 비유했어요? 황소에다 비유를 했네. 맞아요. 그죠? 영각이란 말은요, 소가 길게 우는 소리야. 무 하는 소리 있잖아. 그지? 그런 소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윤직원의 분노를 성난 황소에 비유합니다. 비유하여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해요. 화적패가 있느냐, 불안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이때야 도둑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는 다 갔다는 거죠. 이제 그지? 과거에 자기 힘들었을 때 되겠습니까? 다 가고요. 자, 부하라. 거리거리마다 순사는 경찰을 얘기합니다. 안 잡히노. 순사는 경찰을 얘기합니다. 순사요, 골골마다, 골목골목마다 공명한 정사는요, 정치 행정을 얘기합니다. 정치와 행정을 얘기해요. 얘는 경찰이 있다는 거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군대를 끌고 오는 거지. 일본 군대.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응? 지껏 지니고 앉아서 편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뭐라고 한다?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알겠습니까? 내가 번 거 내가 잘 쓰고 사는 세상. 알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일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지. 되겠어요? 자, 태평천하,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반어적인 풍자가 이루어집니다. 반어적. 일대 시대가 그지?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니까 맞나? 반어이면서 풍자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민족의 현실에 대한 윤직원의 인식이 담겨 있는 말이죠. 태평천하.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윤직원의 딱 평가가 이거야. 아주 좋은 시대라 이거지.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똑똑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그래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 참섭을 한단 말이요. 응? 참섭은 이제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참여와 간섭을 얘기해요. 참섭은 참여와 간섭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왜 사회주의를 하냐 이 말이 알겠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용 아들이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죠. 땅 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활발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관은 가족을 얘기해요. 가족들. 가관들은 아빠 하시는 소리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나 상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의 눈빛이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상성은 이제 본성을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 알겠나? 본성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착 깎아죽여 죽이려면 그놈을 내가 편지하여서 100년 징역이야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테여. 알겠나? 오냐 그놈을 3천석거리는 직분으로 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오냐 그놈 3천석거리를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초래 하는 놈들 잡아 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 결 응 죽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애초에 이제 종학이한테 쌀이 3천석이나 나오는 땅을 줄라 했었거든요.
그거 안 준다 이 말이야겠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요까지 주제 종아기에 대한 기대가 컸던 윤직원 영감의 분노와 저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는 이 집안은 몰락합니다.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녹음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못했을 것 같은데 겁이 많아가지고 못했을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날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찌그러 살았겠지 아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독립운동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작품 정리할게요. 자, 갈래 가족 이야기, 가족사 소설. 그 다음에 중요하죠. 풍자 소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풍자적.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1930년대 후반, 그죠? 서울의 어느 대지주 집안입니다. 주제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윤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몰락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거 하나 정리합시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의 표현상 특징.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죠? 풍자. 그래서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가 중심이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얘기 배웠나 이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 존댓말, 경어체였습니다. 경어체. 경어체를 씀으로써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독자와의 거리를 좁힙니다. 또 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윤직원을 뭐한다? 조롱하거든요. 되겠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쟤 보세요. 쟤 이렇게 해야겠나?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작가의 직접 개입. 서술자가 독자와 등장인물 중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다 뭔데요? 판소리에서 나온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죠? 서술자의 개입 같은 거. 배웠잖아, 춘향전. 그죠?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들이 다 판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요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안해.